네, 지금부터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중견기업팀 염기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수출기업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서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에서 외환과 여신을 주제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입금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 관세 조치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환율 및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 추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모집이 시작됐고 6월 5일 목요일까지 모집 중이니까요. 우리 수출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수출기업실 안재용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출기업 실장 안재용입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지금 7주차째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설명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왕이면은 매주 코트라에 한 2시, 3시 오후에 가면 매주 목요일 날 이런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7차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왜냐하면 계속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제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융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히 관세 대응과 관련한 금융의 영향 이런 것들을 위주로 또는 금융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기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연사로 이 멀리까지 와주신 하나은행의 이상민 팀장님하고 윤영호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무역보험공사의 김현재 팀장님 지금 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님도 5시부터 이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관세 조치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이 관세 문제의 실체가 실물 경제 외에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오건현 단장님이 관세 문제, 관세 조치의 핵심의 이면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환율이다. 저는 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갈수록 환율이나 국채나 뭐 이런 금융 이슈로 미국의 어쨌든 전략적인 접근이 옮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저도 오늘 발표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세 대응 최근 동향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그 다음에 신한은행 오건현 단장님의 발표 내용도 들으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 관세 피해 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외환편을 저희 하나은행 기업 외환 마케팅팀 이상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첫 번째 순서를 맡은 하나은행 외환손님 마케팅부 이상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수출 역군이신 저희 기업체 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어레인지 해주신 코트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 오시긴 했는데 몸이 조금 다들 좀 찌뿌둥하실 것 같아서 그냥 긴장도 풀고 할 겸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하겠습니다. 하늘로 손 쭉 뻗어 주십시오. 예, 쭉 내리시고 또 한번 쭉. 예. 예. 저는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외환은행으로 처음에 입행했습니다. 96년 8월에 입행을 했고 지금 계속 본점하고 영업점을 번갈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있고요. 입행하고 나서 IMF도 겪었고 그다음에 리만 쇼크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분들하고 수출입 업무도 많이 담당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이런 부분도 많이 실제로 경험을 영업점에서 많이 했었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은 본점에서 수출입 관련된 그 부분에 영업점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본점에 있다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점 직원하고 같이 동반해서 마케팅 다니는 역할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 미 관세 피해 수출 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좀 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통관, 수출하고 수입 통관을 전체 합친 그 기준으로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랭킹 몇 위 정도 할까요? 여기 코트라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여기 기업체 분들은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랭킹 8위입니다. 요거 이제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랭킹 8위고요.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 독일, 4등 네덜란드, 5등 일본, 6등 프랑스, 7등 홍콩, 그리고 저희가 8위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랭킹 6위였다가 작년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는데 2024년 그 수출입 통관 기준으로 저희가 1조 3,154억 불입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400억 불 정도 증가한 3% 정도 증가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그 자원도 없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여기 수출 역군이신 기업체분들의 노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패키지 우대금융이라고 해서 무역본공사와 이따가 세 번째 강의 아마 하실 건데요. 무역본공사 보증을 통한 우대금융. 두 번째 위드론이라고 하는 상품, 저희 은행 상품명인데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보증을 통한 수출입 금융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입 하나론이라는 저희 그 특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원자재 수입대금 결제 이연하는 제도, 마지막으로는 FX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2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작년 4월부터 무역공사 앞으로 40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보증료를 제외한 출연금 기준으로는 300억이었었고요. 300억의 17배수인 5,100억을 작년 12월 7일자로 다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해 1월 달에 또 300억을 다시 출연을 해서 금융권에서는 저희가 사실 그 출연금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출연한 은행이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역보험공사에서 있다가 세 번째 강의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저희 이제 이거를 연계한 대출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이 선적전입니다. 선적전. 쉽게 얘기하면 배에 물건 싣기 전이죠. 그래서 저희 이용 과목으로 따지면 무역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대를 받으실 수 있는 보증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룹이 선적 후입니다. 선적 후. 배에 물건 싣고 나서의 금융이고요. 은행으로 따지면 이제 매입 외환이라는 그 부분이고 여기 다 수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DPDA, OAT 관련된 그 부분에 커버를 하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입 쪽인데요. 사실은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에서 수출을 지능코자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메인은 수출이긴 하지만 결국 이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다시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이바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수입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은 전부 다 중소중견이 다 가능한 부분으로 돼 있고,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보에서 받으시는 한도보다 저희 은행에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보증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한도는 기존 대비 맥스 2배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증 비율도 원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는 90%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95%짜리 5% 더 올라간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료 지원인데, 보증료도 사실은 대출 이율 플러스 더 부담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2천만 원까지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뒷부분에 신보 기보도 있지만 무역을 하신다는 업체에서 무역보험공사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용을 안 하고 계신 업체분들이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저희 지점 상담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희 은행 상품명으로는 위드론이라는 상품입니다. 위드론 2, 위드론 3 이렇게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그 부분이 위드론 2가 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그 부분이 위드론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 중소기업 쪽에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과목 자체는 아까 우보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매입에 한 결국 DPDA, OA에 관련된 그 부분이고, 또는 대출 보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건이 통관실적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 내용은 무역금융이나 아니면 일반자금 대출 그 부분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병행하시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용장 개설하는 그 부분, 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출 보증도 가능한 부분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 부분도 저희 은행에서 0.5% 해서 2년, 그럼 결국은 1%가 되겠죠. 이 부분도 저희 은행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아마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시는 업체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심사가 아시다시피 매출액 베이스로 심사를 하고요. 앞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통관실적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자체를 저희 은행에서 하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그 부분이지만 그 기본적인 좀 사항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하나론이라는 특반 대출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10만 불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목도 일반대나 시설대가 다 가능하고요.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금리 대비해서는 지금 0.8%까지 우대를 하고 있고요. 환가료도 1%까지 감면하는 그 부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본부에서 영업점의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도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수입 신용장도 환율이 지금 계속적인 그 부분으로 높다 보니까 결제 시에 부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용장 만기도 최대 1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유산스 송금이라는 그 부분인데 아마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산스 송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화한 거래, 결국 신용장 거래죠. 신용장 거래는 불과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다 TT, 송금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게 됐는데요. 수입하고 수출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에 결국 기한부 신용장 장점만을 따서 요 상품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은행에서 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현재는 3개 은행만 요 부분의 서비스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그 부분이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해외 상대 업체는 그러니까 신용장 베이스가 아닌 TT로 이용하는 그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그 부분이고, 결국 신용장 개설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은 개설 수수료도 절감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내용하고 직결이 되고요. 결국 금융비용도 사실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 쓰다 보니까 개설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인수 통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그 뒷단의 절차는 사실 뱅커스 유산스랑 동일한 절차를 따라간다라는 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요 유산수 송금의 결국은 금융 비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외화 대출보다는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다 해서 은행별로 레이팅을 매기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이런 부분을 운용하게 되는데, 유산스 송금의 요체를 결국은 뜯어보면 대출받는 주체가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외은행에서 받아서 그거를 자금을 해외로 상대방 업체한테 보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일반적인 외화대출 금리보다는 최대 100bp, 그러니까 1% 정도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수출만을 영위하시는 기업이 아니시고 수입도 같이 병행하시는 업체분들이라면 유산스 송금 이 부분도 한번 영업점 통해서 상담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새 가장 핫 이슈일 수 있겠죠. 환율이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율은 환율 전망을 모든 금융기관이라든지 리서치 회사에서 계속 합니다. 연초에 올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다 맞지 않죠. 사실은 신도 모르는 게 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고,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여러 가지 눈을 뜨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새로운 게 막 나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출렁거리는 그 부분이고요. FX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저희 하나은행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화도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HTS, 증권회사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실 건데, 화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시는 거고요. 지정가로 주문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에 10만 불을 1,430원에 사겠다. 주문을 내놓으면 그 환율이 도달하면 거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환율이 도달하지 않고 오후 5시가 되면 체결되지 않고 그냥 드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주문도 마찬가지고 매도 주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하고 주식 사고 파는 프로세스랑 똑같은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요게 실제로 이제 저희 어떤 그런 화면에 관련된 설명인데, 지정가로 주문도 가능하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시장가로도 되죠. 그래서 외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대략 1분 이내에 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FX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환율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늘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셨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FX 트레이딩 시스템도 모든 은행들이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시 뉴스 보시면 저희 하나은행 딜링룸이 자주 등장을 할 텐데요. 특히 환율이 많이 출렁거린 날은 주로 저희 하나은행 딜링룸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시 환율이라고 하죠. 고시 환율을 가지고 매매 기준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딜링룸에 근무하는 딜러들이 보는 환율, 결국 시장 환율을 가지고서 여기 화면에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 그 부분이어서 일반적인 환율보다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환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선물환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환율 자체는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그 외환 시장에서 전문가인 저희 하나은행과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찾아가는 아카데미라는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과거 외환은행 시절부터 지금 올해 19년 차, 올해로 이제 19년 차로 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5월 9일 날 저희 본점의 강당에 총 120분을 초청을 해서 업체 수출입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강의 목록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을 실무 차원에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이제 19년 차가 됐고요. 2025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수출입 아카데미라고 해서 업체에서 궁금하신 부분만을 우리 업체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 외환 신고 수리 부분만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코텀스 가격 조건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다, 혹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직원들이 좀 출동해서 나가 있는데요. 업체 명을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방산업체에 지금 지급보증 관련된 강의를 하러 출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맞춤형 그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하나은행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미국 그 관세 대응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형국인 것 같습니다. 업체분들이 힘드시면 은행도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은행도 이렇게 수출 역군이신 기업체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출입 보증과 환율 우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여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은행 기업사업지원부 윤영효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기업사업지원부 윤영효 팀장입니다. 저희가 여신 부문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코트라 여기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에 저희가 와서 많은 기업체 임직원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전문은 아니고요.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어서 안내가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저희 발발된 이 관세 전쟁에서 그 피해 사항이 좀 속출하고 있고요. 현재는 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상호관세 윤곽이 좀 나오는 6월 이후부터는 다시 정책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기업체 임직원분들한테 저희 관세 피해 기업 앞으로 또는 뭐 수출 기업 앞으로 저희 하나은행의 각종 지원 센터를 간략히 알려드려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금융 니즈가 있으시거나 또 뭐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 코트라 직원분들을 통해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업체 인근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저희 기업금융 전담역군들, RM분들이 있는데요. 그쪽을 배정해서 유선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앞에 외환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FX 트레이딩 시스템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실 때도 말씀 주셔도 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첫째 장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긴급 유독성 그리고 뭐 소상공인 지원 그거 관련한 금리 우대 및 자금 공급 부분이 있고요. 정책 자금 지원 그리고 기타 금융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하나하나 좀 면면을 보자면요. 저희 긴급 유동성 지원 위한 뭐 금리 우대나 자금 공급 내역 이렇게 보시는 7가지 특판 대출 그리고 금리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지원 상품들을 통해서 저희 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 뭐 해외 진출,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면을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요. 저희 1번 하나중견기업 밸류업 대출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여기 오신 기업체들의 다수가 또 중견기업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억 이상 그리고 뭐 최대 운전대 기준으로 500억, 뭐 시설체 10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취급이 가능하고요. 최소 등급 제한은 있지만 담보는 제한 없이 그래서 1년 이상 신용대출도 가능하신 그런 상품을 마련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품목 이렇게 영위하시는 혁신성장 품목을 영위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저금리 뭐 3.88% 수준까지 적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우량기업 우대대출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자가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아니면 또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업장 외에도 대표이사가 뭐 거주 중인 주택 같은 것도 담보 제공 가능하시고요. 1년 이상으로 했을 때 최저금리가 뭐 3.74% 수준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가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주거래 우대 장기 대출 부분이 있는데요. 등급이 좀 다소 낮은 업체도 이용하실 수 있는 장기 전용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견이나 중소기업체 모두 사업장 또는 대표이사 거주중 주택을 담보로 제공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년제 대출을
가정했을 때 최저금리 뭐 3.68% 수준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계속 이게 금리 수준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 수준은 자료 하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으시잖아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기준을 상세 조건으로 해서 그냥 산출을 해본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 뭐 3년, 시설때 3년, 그리고 3개월 CD로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해본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질 개별 기업별로는 이제 상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정책자금이나 아니면 뭐 2차 보전자금, 뭐 지자체 2차 보전자금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이용을 하면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 신용등급이 나와 있으신데 저희 하나은행은 A1에서 B6까지 총 10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 만약에 뭐 B2 등급 같은 경우는 아래에 한 등급이 한 4개 정도 더 있구나. 그냥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이제 다 다를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넘겨서 저희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시적 특별금리 지원 프로그램 보시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는 소중한 특별금리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소호차주까지 다 아르고 건당 20억 원 이내의 자금을 3년 이내로 이용하실 때 담보 뭐 이런 거 제한 없이 신용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저금리는 뭐 3.68 정도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되는데 이것도 3년 기준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보증서 대출 밸류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소호차주까지 다 아울 수 있고 50억 이하의 이제 보증서 담보대출 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재단보증서까지 이렇게 보증서로 신용을 보강하시는 형태 이런 대출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보증 비율이 85% 이상이시면 이용 가능하고 뭐 신용등급이 좀 낮더라도 보증 비율이 또 높다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금리 수준은 뭐 한 3.53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5번째로 되어 있는데 6번째가 맞는 거고요. 저희 하나 고정금리 우대대출. 저희가 국내 관세 피해기 발생 관련해 가지고 4월 달에 새롭게 신설된 특판 대출인데요. 금리나 그 환율 변동기에 또 단기 아니면 장기 이런 고정금리 대출을 저리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금리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입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료에도 20억으로 뭐 최대 한도가 돼 있는데 20억 아니고 이제 오타여서요. 최대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3년 이내 대출이면 사용이 가능하시고 여기 최저금리 부분은 한 3.4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에 들어있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인데요. 저희 소규모 소사업자, 이제 소상공인 전용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천억 한도를 증액해서 지금 운영하면서 관세 피해기업 지원 방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대출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책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자금 대출은 위에 저희가 기재해드렸듯이 정부가 선정한 전략산업을 이제 육성하려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 등에서 은행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 형식, 그러니까 지원하는 형식의 대출인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표명한 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2차 보전 대출. 저희가 정부가 선정한 전략산업을 이제 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보시면 관세 부과, 직접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다 가능하시다. 그리고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신용등급 제한 없이 그리고 뭐 부동산이든 보증서든 기타 담보 제공도 가능하게 그렇게 하면서 5년짜리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차 보전율 2.5%를 포함해서 최저금리가 그렇게 적용되면 2.86% 수준으로 되게 많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이 있고 대신 본사주 소지가 또 경기도 소재여야 되는 이런 제약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올랜딩 대출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입 주관하는 은행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수출 촉진이나 수입 자금
아니면 해외 사업 자금 용도를 지원하고 최대 10년제 대출까지 가능. 이렇게 최저금리 수준은 3.57% 정도인 수출입은행 온랜딩이 있고요. 저희 이제 신사업이나 소부장, 첨단 전략 사업, 그다음에 탄소 중립 지원 같은 자금 지원하면서 최장 10년제까지 대출하는. 그리고 최저금리 수준 3.21%인 산업은행 온랜딩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뒤를 또 보자면 이제 한국은행 자금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성장 일자리 C1, 그 다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하는 C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C1은 많이 쓰이시는데 창업 7년 이내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실 때 이렇게 1년 이내에 취급이 가능하고요. 최저금리 수준이 여기 3.87로 나와 있지만 이건 일반 지원기업 기준이고 만약 기술 등급 보유하고 7년 이내 창업이다. 그러면 최저 3.23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C2 같은 경우는 여기 C2는 저희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은행이 기준을 정해놓고 충족하는 업체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업체 앞으로 최대 4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저금리 수준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도 일정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 차익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가 최저 한 3.11, 시설대가 최저 2.68까지 좀 낮아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정책자금 이렇게 조회하셔서 기업체가 어떤 걸 좀 받을 수 있을지 검색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 저희 기업마당이라고 저희 정책자금을 공고해두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또는 어플도 있는데요. 들어가셔가지고 각종 분야별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출 이렇게 돼 있으시고 내수, 창업, 경영 이렇게 나눠져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좀 검색을 하셔도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원 사업명 이렇게 소관부처, 지자체 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제 지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 사항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소속 기업체에 맞는 정책 자금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지원 내용을 한번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기타 금융 지원 사항이고요. 관세 피해 기업으로 인정되는 거래 기업계는 첫 번째로 저희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을 해드리거나 분할 상환 유예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그 신규 자금 지원할 때 금리 감면을 해드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지역재단, 지역보증재단 나와 있는데요. 기보, 신보, 갈 것 없이 출연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증서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업종별 핀셋 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도 미국 관세 정책이 최종 좀 확정이 되면 조금 더 명확한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종별로 조금씩 이제 다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아까도 프로그램 특판 금리 지원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정금리 우대 특판을 시행했었다면 예를 들면 하반기에는 장기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한 특판을 시행한다.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 생각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 거래해 주실 때 장점을 좀 추가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금융 전담력, RM 조직이 있어서 전국에 한 174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실 거고요. 또 저희 부서 내에는 회계사, 박사학위 이런 소지자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ESG 컨설팅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상속 증여세 이런 포함한 절세 방안 같은 세무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또 재무구조 분석 통해서 사업성 진단도 받아보실 수 있고 기업 승계나 M&A 같은 그런 방향성 제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회사에 방문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ESG가 또 하두니까요. 저희 ESG 컨설팅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금융지주라서 안에 뭐 관계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뭐 손해보험, 생명까지 다수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업 앞으로 다양한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듯이 뭐 외환시장 동향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거나 외환 수출입 관련 실무 교육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또 외국환 관련 컨설팅 지원해드리고요. 뭐 환율 매매나 아까 우대 관련 저희 FX 트레이딩 시스템 보셨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저희가 지원 사항은 앞에 말씀 주신 외환손익 마케팅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째 저희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진출 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해외 직접 투자하고 그다음에 해외 소재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이런 것들 연장선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쪽에는 저희 현지 법인의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문의하실 때 동 데스크를 통해서 현지 시장 정보를 알아내실 수 있고요. 자금 조달 자문 서비스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시아 외에 총 26개 지역에 한 200개 이상 채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질충 관련 뭐 각종 상담 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기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기업체 소속 임직원분들한테도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요. 뭐 지정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 뭐 임직원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해드리든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해드리거나 또 퇴직연금 설명회 개최 그리고 회사 방문을 통해서 급여 통장 이전이나 뭐 오너나 임원분들 대상 이렇게 PB 전담 3당 지원 같은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 이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설명드린 거 외에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까 저희 근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희 하나은행하고 함께 성장하시는 동반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지원 사항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여신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 기업 대상 향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 김현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부의 김현재 팀장입니다. 오늘 그 통상환경 관련해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상환경에 대해 관심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볼 때 저희 이제 수출에 다 이제 수출 기업들이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무역보험공사는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입 금융을 이제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저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보고 있는 이제 수출 경기 전망과 그 수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 그리고 저희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중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수출 경기 전망 및 기업 애로사항입니다. 25년 2분기 수출 경기 전망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경기 전망은 84.1%로 1분기에 이어서 계속 100을 하회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최근에 이제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수출 기업들은 수출 경기가 다소 위축될 걸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무역협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저희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상대 수입국에 대한 경기 부진, 그 다음에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이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저희 수출 대금의 경기 부진은 수출 대금에 대한 회수 위험 확대,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자금 수요의 증가가 로 귀결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성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이런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25년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저 수출 기업들에게 그 수출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래 그 우리 중기에 대해서 올해는 100조 원으로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액은 전년도보다는 한 8.4% 증가한 부분이고요.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60조 정도 되고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한 40조 정도, 한 6대4 정도로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지금 관세 이슈를 통한 미 보호무역 대응에 대해서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이런 제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다들 공사 앞에 저희 수출보험과 관련돼 있는 이용한도 확대, 그다음 유관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저희 보험공사 이용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보험 보증료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미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저희 이제 수출하시고 대금 회수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저희 단기 수출보험과 관련해서 관세가 실제화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해당 품목을 수출하고 계신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한도는 저희 통상의 한도에서의 2배 우대하고 있고요. 보험료 같은 부분에서도 60% 할인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 지급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여 유동성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협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저희 공사에서는 오늘 저희 이제 주관해주고 계신 코트라, 중견기업연합회, 키아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협업 프로그램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상세히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무역보험공사는 이렇게 하나는 이 시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수출 애로를 저희가 해소해 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우리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외 수입자에 대한 궁금증은 이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해서 수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이후 이제 수출 계약 이후에 이제 수출 대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수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해 드리고 있으며 수출 계약 체결하시고 나서 이행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로 하시는 어떤 자금 수요와 관련돼서는 저희 보험공사에서 수출 기업들에게 이제 다양한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 상품을 활용해서 저렴하고 더 많은 필요한 금액을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안정적인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보험도 운영하고 있고 환율 변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은행의 선물안을 활용한 저희 환변동 보험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한번 좀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및 수입자에 대한 정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수입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 신용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77개의 이제 해외 현지 신용조사 기관과 이제 제휴가 되어서 연간 한 5만 건 정도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시장 정보와 관련해서는 뭐 물론 코트라에서도 저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사에서도 해외 신용정보센터를 통해서 수입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수입국에 대한 산업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접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말씀드린 이제 보험 종목들입니다. 수출하시고 수출 대금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량 거래선과 뭐 이런 위험이 없는 우량 거래선과 거래를 하신다면 뭐 좋겠지만 뭐 신규 바이어라든가 뭐 새로 개척된 바이어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공사의 단기 수출 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은 계약서에 따른 이제 수출 이행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수입자가 어떠한 사유를 통해서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을 때 저희 보험공사에서 해당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뭐 세부 종목으로 볼 때는 뭐 고위험만 개별적으로 드시는 것도 가능하고 뭐 기업의 전체 보험을 또 다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뭐 또는 뭐 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그 해당 기업에 맞는 방식의 어떤 보험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지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이러한 보험을 어떤 리스크 관리, 수출 대금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래의 사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보험을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사 사례인데 H사는 철강, 자동차, 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전문 무역 상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들 뭐 이 H사뿐만 아니라 그 수출하는 분들께서 이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H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역보험을 영업적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여서 저희 보험공사의 거래선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가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한도가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인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섰고요. 이를 통해서 이 H사는 최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즉, 저희 보험을 리스크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신규 시장 개척의 어떤 영업적 툴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험공사의 금융상품 중에서 제일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계신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시 이용하시게 되는 수출실형보증 선적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자금을 이행할 때 은행으로부터 이제 뭐 자기 자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대출을 받으실 때 저희 보험공사에서 수출 기업에다가 보증을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 보험공사는 수출 기업에게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뭐 최대의 한도로 볼 때는 중소기업은 최대 200억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400억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보험공사의 보증을 그러면 이제 왜 쓰게 되느냐?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험공사의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은행에 다소 이제 저렴한 금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비용 절감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은행에 이제 금융을 활용하실 때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셔야 될 수 있으실 텐데 저희 보증서를 활용함으로써 원하시는 만큼의 한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금융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지원 사례는 최근 저희 공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최근 뭐 다양한 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무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지원을 받아서 다소 경영난관 극복에 좀 기여한 그러한 사례인데 아래 사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일시적으로 조금 재금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저희 보험공사에서는 특례 지원 활성화에 올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설비 투자를 확대했는데 해외 시장에 그 수요가 다소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기술력이 있으면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냄에 따라서 수출 금융 수요가 급증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재무가 다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을 감안해서 특례 지원하는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출을 통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할 때 저희 공사의 보증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상황들은 또 기업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접촉해 주시면 적절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수출 기업의 외상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채권 유동화 보증입니다. 해당 보증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시고 통상 그 수출 대금 회수 시까지 60에서 90일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수출 대금이 만기 시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들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LC 같은 경우에 바로 은행 내고 하듯이 신용장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우리 무신용장 거래를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하시고 여기 서 있으신 거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외상 수출 기간이 60에서 90일인데 해당 기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수출 자금을 빠르게 운전 자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구리, 리켓, 주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비철금속 전문 무역 상사인데 이러한 무역 상사들은 빠른 자금 회전력이 매출 증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조기 현금화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공사에서 해당 수출 기업에 대해서 약 500만 불 정도의 저희가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을 지원했고요. 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24년에는 수출 실적이 22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실적을 달성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 지원들은 저희가 단기 금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 시트에 있는 부분은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미국, 유럽 등에 대한 현지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동반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 공장 신설 등 다양한 그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대기업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지의 공장 건설 등에 대한 그러한 자금들이 필요한 경우에 은행들로부터 대규모 장기 자금을 대출받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사 금융보험을 제공하여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고요. 아래는 저희 현대자동차의 1차 밴도고 차체 공급하는 걸로는 시장점을 제일 높은 S사인데요. 최근에 많이 활발하고 있는 멕시코 현지 공장 신설이 있어서 저희 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상한기간 5년에 약 1.6억 불 가량의 그 회사 금융보험 지원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입보험입니다. 수입보험은 저희가 이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원 상품인데 수출용 원자재를 저희 국내에서도 조달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조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용 원자재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수입보험을 그 금융기관에다가 보증과 같은 보증성 성격의 상품인데 제공함으로써 그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례로 보시면 아래 H사 사례는 알루미늄 수출입 전문 무역업체인데요. 그 코로나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해지면서 적정 알루미늄 재고 확보에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해당 H사 앞 수입보험을 제공해서 그 수입 한도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이를 통해서 해당 H사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늘고 있으며 24년에는 거의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세를 실현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변동 보험입니다. 환변동 보험은 은행의 선물한 제도와 동일한 상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기업에 저희는 이제 보장 환율이라고 하는 그 환율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환율을 받으시고 그 해당 수출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결제 환율이 저희 보장 환율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차익만큼을 보상해 드리고, 만약에 그 보장 환율보다 결제환율이 더 높으시다고 하면 해당 차익만큼을 공사가 이렇게 환수받는 그러한 구조고요. 선물안하고 다 동일한 상품인데, 다만 저희가 이게 은행에 선물한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취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면, 그 각 기업들이 은행에서 이제 환율을 받으시게 된다면 해당 기업의 신용도로서 아마 받게 되실 거고, 우량 기업인 경우에는 뭐 양호한 우대 환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애로사항 없으실 수도 있으나, 그 각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간에서 공사의 신용도로 보장 환율을 이제 받아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좋은 환율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 선물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 설명해 주신 하나은행 등 저희 시중은행들하고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한 협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보험공사를 활용하시게 되면 보험료나 보증료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많은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많은 저희 공사에 출연을 해서 출연 협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은행들에서 많은 출연을 해주심을 통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보증 상품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보험공사를 활용하시고자 했을 때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우리 기업들이 저희 보험공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그 비용 부담이 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이 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정부 관세 조치 및 최신 동향에 대해서 구미 CIS 팀 심솔리나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CIS팀 심솔리나 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더운 날 먼 길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몇 번 저희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들을 몇 번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씩 발표를 하고 날 때마다 또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으로 가장 최근 동향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관세 조치를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싶은데 시간 제한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세부 보고서를 발간한 경우에는 자료별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관세 조치 FAQ는 저희가 이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하면서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위주로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곧 고객 배포용 자료가 나올 예정인지라 해당 내용도 오늘 시간 제한상 자료로 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트럼프가 왜 어떻게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자리 앉은 벌써 두 번째이죠. 그래서 더 무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 강력하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관세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 관세 조치의 방향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한마디로 미국을 앞세우겠다라는 말이고요. 미국 내 잃어버린 제조업 기반을 되찾겠다, 미국 제조업 부흥이 2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랜 기간 앙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증의 관계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지금 관세를 활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 결국에 이 세계 각국 교역국들과 협업하면서 협상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사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사항 4가지 먼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출하시는 제품 또는 수출 예정이신 제품이 어떤 미국의 관세 조치 대상이신지는 저희 코트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관세 대응 119 배너에서 수출 중이신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코트라 대표 전화 1600번에 7119번으로 전화하셔서 5번을 누르시면 담당하시는 지역 미주 수출 전문위원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2번째로 관세 관련 현지 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사실 관세 관련 가장 정확한 조치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곳, 백악관, 미 국경관세보호청 CBP, 미 무역대표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대부분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 특히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되는 HTS 코드를 이 포고령에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HTS 코드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현지 정보는 원문으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매번 그 내용들을 다 직접 찾아보시기가 번거로우시니 그 역할을 저희 코트라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도움은 여기 좌측에서 보시는 표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2번째 보시는 제가 QR코드로 삽입해둔 코트라 세계 이슈 톡톡은 저희가 현지에서 관련 조치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바로 기업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무역관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무역관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업데이트하고 본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세부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세계 이슈 톡톡 채널을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4번째로 이제 USMCA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질문이 나와서 한번 관련 내용을 넣어보았는데요. USMCA 협정문,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서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협정문 원문은 상단에 있는 QR코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자동차 위주로 원산지 규정을 해설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 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진행하려면 이 미국의 통합관세율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이 내용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의 HTS 코드를 매번 이렇게 PDF 파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 칸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은 크게 제1열과 2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열은 미국과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열은 미국이 정상적 교역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흔히 말해 적성국의 대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1열은 그중에서도 제너럴과 스페셜 2가지 세부열로 나뉘어집니다. 제너럴은 일반적인 WTO 협정상 최애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받는 저희끼리는 이제 MFN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 MFN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스페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특별한 협정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율을 보시려면 미 통합관세율표 상에서 1열의 스페셜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작게 나와서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1열 중에서도 제너럴과 스페셜이 있는데 스페셜은 대부분 프리, 제로에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열은 좌측 사진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적성국 대상 관세율인데요. 45%, 15% 해서 1열에 나와 있는 수치의 몇 배 이상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2열에는 쿠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2열에 중국을 추가해야 된다.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취소하고 중국을 이 2열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세 종류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세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가장 쉬운 설명은 이미 내시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해당하시는 관세를 내면 됩니다. 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치가 어려운 이유는 예외 조항도 너무 많고 또 해당하는 것별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가 최종 관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맨 좌측의 기본 관세는 방금 직전에 보셨던 미 통합관세율표상의 관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기준으로 보시려면 아까 제1열의 스페셜 협정세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관세는 크게 현재까지 나온 관세 조치들을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와 기타 관세를 더해서 최종 납부되는 관세가 나온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국가별 관세 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타닐 관세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이 불법 마약인 펜타닐과 불법 이민 등을 저해하기 위해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핵심은 이 내용들이 되겠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는 USMCA 협정상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만 25% 펜타닐 관세가 부과되고요. 중국을 대상으로는 10%씩 총 2번, 총 20%의 펜타닐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호 관세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국가별 관세로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관세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과 적용되는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 이 관세들은 50USC 1702B호에 해당하는 해당 품목들은 제외됩니다. 이 내용들은 책이나 잡지 같은 정보 출판물들, 인도적 목적의 의약품이나 식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301조 관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의 키워드를 뽑자면 특정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301조 관세가 붙고 있는데요. 전기차부터 해서 핵심 광물까지 폭넓은 범위에 7.5에서 100%까지 301조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세율이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드린 요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HTS 코드 8자리를 입력하시면 이 품목이 관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상호관세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미 동부 기준 4월 12일 00시 1분부터 중국을 제외한 특정 국가 대상으로 부과 예정이었던 차등 관세가 90일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12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기존의 125%에서 8월 11일까지 10% 그리고 8월 12일부터는 34%로 상호관세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일하게 7월 8일까지 10% 상호관세 베이스라인 테리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끔 기업분들께서 우리 그럼 이렇게 상호관세 내야 되는데 한미 FTA는 없어진 건가요? 라고 질의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미 FTA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요 네모칸 맨 좌측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세율에서 한국은 제1열의 스페셜 협정 세율에 해당한다고 했죠. FTA 협정 세율이 대부분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미 FTA가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 제품들에 대해서는 협정 세율이 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적용을 받으시려면 계속해서 원산지 증명서 CO를 발급을 받아주셔야 미국으로 입항하실 때 한미 FTA 인정을 받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 대한 무역 합의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 중국과 미국이 각자 3차례에 걸쳐서 상호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인상한 바 있는데 그 조치들 중에서 맨 첫 번째로 발표했던 이 34% 상호관세 조치만 살려두겠다. 그리고 그중에 그 34% 중에서도 24%는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협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145%, 그러니까 상호관세 125%에다가 앞에서 보셨던 펜타닐 관세 20%가 더해져서 145%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현재 수정이 돼서 30% 플러스 알파, 90일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만 보는 게 아니라 상호관세는 10%로 줄어들었고 앞서 보셨던 펜타닐 관세 20%는 살아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기본 대중관세가 30% 플러스 알파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동일하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들에 대해서 기존의 125% 플러스 알파로 보복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수정이 돼서 10% 플러스 알파로 이 관세율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상호관세가 복잡한 이유는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 위주로 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품 내 최소 20%가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미국산 부분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불짜리의 제품이 있었는데 그중에 20%, 그러니까 $200가 미국산이다라고 한다면 관세 적용은 800불에만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1000불짜리의 제품인데 미국산 비중이 $200 미만, 예를 들어 $150였다라고 한다면 1000불 전체에 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232조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232조라고 하면 특정 품목,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인데요. 232조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품목들도 앞으로 적용될 품목들도 우리가 상호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포고령을 만든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약품과 반도체 등이 유망한 품목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20개 품목은 따로 이 상호관세에서 적용을 제외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품목들 역시 직전에 보셨던 것처럼 232조를 통해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 관세 조치를 살펴보셨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펜타닐 관세가 있고요. 중국만을 대상으로 부과 중인 301조 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부과 중인 상호 관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품목별 관세 조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품목별 관세는 크게 232조 관세라고 부릅니다. 232조의 키워드는 특정 품목, 모든 국가입니다.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과세 처리를 할 수 있는 관세법이고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다 25% 관세가 붙고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상품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비중에 따라서 함량 가격 기준으로 25% 함량 과세가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철강은 이미 예전부터 철강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이미 그때 25% 과세 적용을 받고 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25%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새로 25%가 적용됩니다. 알루미늄도 기존의 관세는 10%였는데 그 10%에 15%를 더해서 최종 적용 관세를 2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미 동부 기준 3월 12일 00시 1분부터 이미 도입이 시작이 되었고요. 중요한 점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이 포고령에 명시된 HTS 코드에 해당하셔야지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HTS 코드 내 제품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함유했어. 그러면 다 관세 조치 대상인가가 아니라 HTS 코드가 명시된 경우,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과세 처리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포고령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놨는데 관련 내용은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때 최소 함량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수출 예정이신 또는 수출 중이신 제품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함량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다음에 대미 수출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셔야지만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 등의 단순한 공정들만 한국에서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한 국가가 중국 등의 다른 해외였을 경우에 입항하셨을 때, 이 제품이 입항되었을 경우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 실질적 변형 기준은 관세사 또는 변호사님 등의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을 동시에 포함한 제품의 경우에는요, 각각의 함량 비중만큼 중복과세 처리가 됩니다. 한 제품에 철강도 들어있고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관련 내용이 HTS 코드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25%씩 중복과세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철강을 수입한 국가들 위주로 관세율을 좀 계산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모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자동차는 4월 3일 00시 1분부터 약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은 미 동부 기준 5월 3일 00시 1분부터 130여 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HTS 코드가 명확하게 포고령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MCA 관련한 내용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이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SMCA 협정상에 나와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USMCA 협정을 준수했을 때 미국산을 발라내고 비미국산 부품 함량에 따라서만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금액에서 미국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25% 관세 부과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 USMCA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 부품,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 상무부가 자동차 부품 수입품,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서 미국산을 발라내는 절차를 완성을 하고, 그 절차가 공표가 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비미국산 부품에만 과세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5월 1일자로 USMCA 협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USMCA 원산지 기준은요, 자동차의 경우 영내 생산가치 최대 75% 충족이 필요하고요. 자동차용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7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 가치 비율 시간당 16불 이상인 곳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고요. 만일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맨 앞에서 보셨던 기본 관세, 그 기본 관세 중에서도 제1열의 제너럴, MFN 최애국 관세 2.5%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새로운 조치가 나와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4월 29일자로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미국에서 수입 부품을 사용한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2년간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조립된 자동차의 일정 비율만큼 그 가치에 적용되는 관세 부담분을 상쇄시키겠다라는 건데요. 20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는 조립된 자동차 생산자 권장 가격의 3.75%,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가치의 15%에 원래 부과되었어야 했던 자동차 관세 25%를 곱해서 총 3.75%만큼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2년 차에는 전체 자동차 가치의 10%에 부과되었어야 되는 관세 25%를 곱해서 2.5%만큼 부담분을 상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바 없는데요. 제조업체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고 미 상무부가 관련 내용을 승인하면 CBP, 관세국경보호처에서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 행정명령의 골자입니다. 환급 형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행정명령에 대해서 다수의 관세가 중복되는 경우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많은 관세들이 그 수입품의 하나의 관세 조치만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여러 개의 관세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P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단계에 맞춰서 관세를 발라낼 수 있는지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1단계, 이 해당 물품이 자동차 또는 부품 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나 부품 관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펜타닐 관세 20%는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해당 물품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USMCA를 준수했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수입품이 자동차랑 부품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캐나다, 멕시코 펜타닐 관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 멕시코 펜타닐 관세에 이 제품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USMCA를 준수했을 때 또는 준수하지 않았을 때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철강 제품의 관세율, 알루미늄의 제품 관세율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인데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함량 비율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서 각각 중복 함량 과세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관세 조치들, 예컨대 기본 세율인 최애국 대우 관세율, MFN 세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 중인 301조 관세율의 중복 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관세 플러스 기타 관세가 최종 관세다라는 앞전의 공식을 다시 상기시켜 볼 때 기본 관세 MFN 세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1열의 스페셜 협정 세율에서 시작하고요. 기타 관세 중에서도 중복 부과가 되는 관세는 중국 301조 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있겠고 중복 부과가 서로 안 되는 관세는 상호 관세, 캐나다, 멕시코 대상 펜타닐 관세, 철강 알루미늄 또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3월 4일 이후 수입된 물품 중에 중복 과세가 되었을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살펴본 관세 조치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발표 마지막 순서로 중국에 대한 별도 조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일부로 중국발 소액소포, 중국 홍콩 마카오발 800달러 미만의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면세 혜택이 폐지되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5월 12일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각각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상호 및 보고 관세를 인하했듯이 이 소액소포 대상 면세 혜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내용에서는 배송사가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에 택일하여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종가세는 5월 14일부터 물품 가치 대비 54%, 종량세는 5월 14일부터 모든 우편물당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5월 12일에 그 무역 합의가 없었을 때 그 이전에는 물품 가치 대비 120% 종가세가 있었고 종량세는 5월 한 달 동안은 100달러, 6월부터는 20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서 조금 완화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RTC, 알리, 테무, 쉬인 등의 대표적인 중국 초저가 플랫폼들이 원래는 중국에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면 이 소액 면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서 특히 테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럼 이제 앞으로 현지 조달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다시 이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 다시 중국 직배송 시스템을 살리려는 모습이 현지에서 포착되고 있어서 관련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올해 10월 14일부터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외국의 중국산 선박 대상으로 이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2025년 10월 14일부로 적용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무역 합의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이 조치도 변동되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고객 대상으로 배포 예정인 FAQ 리스트인데요. 관련 내용은 시간 제한상 저희가 자료로 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관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 너무 정신없이 말씀드렸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코트라 지역통상실에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